안녕하세요. 이길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스만 튀르키예에서의 커피 유행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에 전해진 커피 이야기입니다. 커피는 서구의 음료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동양에서 탄생한 음료죠. 동양에서 탄생한 음료 커피를 유럽인들이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커피를 만난 것은 입이나 코가 아니라 귀를 통해서였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커피라는 신비한 음료 이야기를 귀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언제였을까요? 16세기 후반이었습니다. 유럽이 종교개혁, 르네상스, 신대륙 발견 등으로 새로운 시대로 향하던 전환기였죠.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가 대중음료로 등장한 15세기 후반에서 1세기 이상 지난 때입니다. 당시 이슬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오스만 튀르키예였습니다.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오스만은 1529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이며 서유럽으로 가는 길목인 비엔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1538년에는 기독교 연합함대를 물리치고 지중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권은 이렇게 넓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오스만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유럽인들이 이슬람 음료, 커피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지중해에서 벌어진 이딴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이 기독교 연합 군대에 패합니다. 1565년 몰타섬 전투, 1571년 레판토 해전입니다. 유럽인들의 오스만 제국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시작하였고 오스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커피가 드디어 유럽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죠. 커피 이야기를 유럽에 전한 최초의 인물은 의사이자 식물학자였던 리오나르트 라우볼프였습니다. 그는 1573년에서 75년 사이에 레판토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여행 목적은 장사가 될 만한 새로운 식물과 약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여행을 통해 얻은 새로운 지식을 정리하여 1582년에 동방국가들로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합니다. 이 책에서 커피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분누라는 식물을 이용해 만든 차오베라는 이름의 음료를 마신다. 이 음료는 잉크처럼 검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 이 음료는 특히 위장에 좋다. 라우볼프 다음으로 커피를 기록한 유럽인은 베네치아 출신의 의사이며 역시 식물학자였던 프로스퍼 알피누스였습니다. 1580년부터 3년간 이집트 주재 베네치아 영사의 주치의 자격으로 카이로에 체류합니다. 알피누스는 귀국 후 1592년에 간행한 이집트의 식물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역시 카오바라는 이름의 검은 음료 커피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도 역시 커피가 소화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베네치아 출신 의사이며 식물학자였던 오노리오 벨리 또한 이집트를 여행하였습니다. 여행 중 프랑스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카브라는 음료를 마신다고 전하였습니다. 로마 출신 여행가였던 피에르토 델라 발레, 이 사람은 이들보다 조금 늦은 1614년 6월부터 콘스탄티노플에서 1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이후 그는 알렉산드리아, 카이로,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알레포, 바그다드 그리고 페르시아 등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이 메카 근처에서 나는 나무 열매로 만드는 검은 음료 카흐베를 마신다고 묘사했습니다.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지만 수면을 방해한다고 썼죠. 라우볼프, 알피누스, 벨리, 델라 발레 등 유럽인들이 책을 통해 또는 편지를 통해 소개한 커피 이야기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럽 사람들에게 커피라는 음료 이야기가 전해진 시기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커피를 낯선 음료로 묘사한 것을 보면 17세기 초반까지 커피는 유럽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 즉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를 공인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레멘트 8세는 1592년에 즉위해서 1605년에 타계했습니다. 로마 사람 델라 발레가 커피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기 이전입니다. 둘째, 커피를 소개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이며 식물 전문가였다는 점입니다. 커피는 초기에 기호품보다는 의약품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셋째, 커피가 지닌 소화 개선 효과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커피는 초기에 맛 때문이 아니라 여러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려지며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넷째, 이슬람 세계의 커피 이야기를 유럽에 전한 초기 인물은 대부분 베네치아나 로마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지리적으로 오스만 튀르키예의 문화적 중심지 콘스탄티노플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커피를 처음 마신 유럽인도 이들 지역에 살던 누군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17세기 초반까지는 동방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들에 의해 커피라는 음료 소식이 유럽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커피 소식이 처음 유럽에 전해지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당시에 유럽인들이 커피를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이슬람 음료였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거부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11세기 말부터 2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세력 간의 이른바 십자군 전쟁, 이어서 등장한 오스만 튀르키예의 동로마 제국 공격과 제압, 이런 역사가 유럽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에 대한 증오심을 점점 키워왔던 것입니다. 이슬람인들이 즐기는 음료를 가까이 할 이유가 없었죠. 무엇보다도 커피는 맛이 없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기독교 음료 와인이 있었고 커피는 와인처럼 달콤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어려운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중엽에 이르러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 유럽 상인들의 주요 무역품이었던 향신료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서인도 제도로부터 많은 양의 향신료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새로운 무역 상품이 필요하였던 상인들, 특히 베네치아 상인들이 드디어 커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방에서 나는 식물의 열매로 만드는 음료, 소화기능 개선 등 다양한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음료, 이런 음료를 만드는 식물이라면 충분히 무역 품목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긴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돈이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가져온 효과였습니다. 유럽의 무역항에 드디어 이슬람 물품 커피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관문 베네치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마르세유가 대표적인 항구였습니다. 그 시기는 17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예멘에서 커피가 등장한 지 20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럽인들이 커피를 마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은 가짜 커피 뉴스를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합니다.